사람들은 제 딸 수진이를 천사라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식물인간인 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돌봤으니까요. 그 천사가 제 800억을 훔쳐간 악마라는 걸 저는 15년간 숨 쉬듯 삼켰습니다. 그전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이를 품지 못한 해가 새해, 5해 지나고 보육원 문이 열리던 날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에요. 말이 적어요. 대신 눈으로 말하죠. 작고 차가운 손이 제 심장을 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가 될 거라는 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내 딸이지. 내 전부야. 우린 닮아갔습니다. 밥을 나눠 먹고 꿈을 나눴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탁에 앉았고 저녁엔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가요? 실험실 가면 하얀 가운 입어요? 그럼 우리 K바이오의 심장, 엄마가 지켜야지. 수진이도 나중에 과학자 될 거야? 네. 엄마처럼 멋진 과학자 될 거예요. 수진이는 똑똑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K바이오는 바이오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2배씩 늘었고 직원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제 삶도 우리의 시간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도울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 딸 다 컸네. 든든하다. 수진이는 일을 빨리 배웠습니다. 회계, 재무, 계약, 무엇이든 금방 익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 뒤를 이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연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K바이오는 그해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K바이오 연매출 신기록. 김 회장님과 따님 수진 양 축하드립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이 수진이가 다 해요. 엄마는 꽃길만 걸어요. 내 딸 다 컸네. 엄마는 너만 믿는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전부라고, 제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그림자가 붙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공손한 미소를 짓고 계산된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들뜨고 상기되고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저 딸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빼앗았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든든한 사람. 최 변호사님이야. 영광입니다. 장모님이 되실 분을 뵙게 되어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두는 우리 집 대리석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회사 법무 자문 받으면서요. 최 변호사님이 정말 유능하시거든요. 과찬이십니다. 수진 씨가 똑똑하셔서 일이 수월했습니다. 그는 공손했습니다. 너무 공손했습니다. 모든 말에 계산이 깔려 있었고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저 남자 너무 빠른 것 같다.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엄마, 나 어리지 않아. 판단할 수 있어. 사랑해. 믿어줘.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 사람 눈빛이 좀, 엄마, 나를 못 믿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까지 왜 이래? 수진이는 화를 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눈을 가립니다. 신뢰는 귀를 덮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후로 최 변호사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주말 모임, 명절. 어느새 그는 우리 가족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는 숫자에만 반응했습니다. 와인가, 부동산 시세, 회사 매출, 주식 지분. 대화의 끝은 항상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 K바이오 지배구조는 단순한 편이네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죠. 세무, 상속, 지분 구조까지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훨씬 안전합니다. 엄마,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 우리 회사 점점 커지잖아. 전문가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말 한 줄마다 냄새가 났습니다. 돈 냄새, 탐욕의 냄새. 하지만 수진이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저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빨리? 사랑하는데 시간이 무슨 의미야. 엄마, 축하해줘. 나 정말 행복해. 수진이의 눈은 빛났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까지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름다웠고 최 변호사는 의젓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에서 최 변호사와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 대박 났다. K바이오 며느리 차리면 평생 놀고 먹겠네. 쉿. 조용히 해. 아직은 조심해야지. 천천히 움직여야 해. 그 짧은 대화. 단 2문장.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그날부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수진이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수진아, 엄마는 저 남자가 좀. 엄마, 또 그 얘기야? 나 이제 결혼한 사람이야. 내 남편 믿어줘. 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제 무관심이, 제 포기가 결국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어준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그 악마에게.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카네이션이 피는 계절.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카네이션 다발과 큰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이에요. 붉은 카네이션 가득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탕약이에요. 최서방이랑 직접 다렸어요. 엄마, 건강 위해서. 꼭 다 드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무언가 억지로 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꽃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피처럼 붉었습니다. 탕약은 진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향이 독하네. 뭘 넣은 거야? 한약재요.
엄마 피로 회복에 좋대요. 한방 원장님이 특별히 조제해 주셨어요. 장모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요즘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마실게. 저는 탕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텁텁하고 묘하게 금속성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 안쪽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지러워. 뭐지?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니,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방금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흐릿했습니다. 벽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제가 쓰러지는 건지 벽이 쓰러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은 탕약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큰일이야. 최 변호사님, 엄마 상태가 이상해요.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겠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병원 가지 마. 이건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혀가 굳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들려요? 손 꼭 잡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워진 건지도 모릅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산소 마스크,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치매 증상 같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아는 병원장님이 계십니다. 최고 시설입니다. 거기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치매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탕약이 이상했어.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조차 무거워서 뜰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건가? 아니야. 안 돼. 저항해야 해. 하지만 의식이 또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침대, 부드러운 시트,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분, 입원 동의서와 치료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 요양 계약서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네. 여기요. 엄마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환자분이 의사 결정을 못 하시니까 보호자가 대신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돼. 저는 눈을 뜨려 발버둥 쳤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소리라도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회사를 지켜야 해. 엄마가 더 흐려지시기 전에 저한테 맡겨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됐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장모님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 저와 제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인지 깨어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했습니다. 제 딸에게, 제가 키운 딸에게, 제가 사랑한 딸에게, 그 붉은 카네이션, 그 독한 탕약,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사랑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과 무기에 스스로를 내맡긴 겁니다. 그날의 붉은 빛은 칠해진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감옥. 꽃으로 장식된 무덤.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유한 노인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 요양 계약서입니다. 네. 여기 다 작성했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니, 몇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와 최 변호사가 제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 회사를 지켜야 해요. 엄마가 더 흐려지시기 전에 저한테 맡겨주세요. 여기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식 양도 계약서 완료. 회사 지분 이전 완료.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완료.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읽듯 말했습니다. 800억. 제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 제 회사, 제 부동산, 제 주식, 제 인생. 모든 것이 딸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회사 잘 지킬게요. 그들은 절차를 사랑했습니다. 강탈이 합법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그 모든 종이 뒤에 숨어서 그들은 제 인생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니, 몇 주 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꺼풀이 조금 떠졌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흰벽, 형광등, 간호사 스테이션, 그리고 제 방 앞을 지나가는 수진이와 최 변호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800억 전부 내 이름이야. 회사도, 건물도, 주식도 다. 잘했어. 이제 우리 인생 살면 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살고 싶다는 의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는 쉬고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최 변호사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어떡해. 장모님 위험합니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세요. 이리 오시죠. 최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놓아, 이 악마, 내 돈을, 내 회사를 돌려줘. 장모님, 진정하세요.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제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최 변호사의 손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복도 끝 계단 난간이 등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팔이 꺾였습니다. 다리가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큰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고통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간호사, 의사, 빨리. 사고였어. 환자가 혼자 나왔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야. 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밀렸습니다. 그가 저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차가운 들것 위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었습니다.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비, 비, 비.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부종. 의식 회복 확률은 희박합니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연명 치료를 계속하거나 가족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연명 치료 부탁드립니다. 엄마니까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연기라는 것을. 그녀는 저를 살려두길 원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숨만 쉬는 시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형으로 15년 동안 효녀 타이틀을 받으며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흑, 깊고 길고 끝없는 암흑.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을.
제 영혼은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길고 얇은 칼이었습니다. 하루가 천장의 종이처럼 찢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5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깊고 무겁고 끝없는 어둠.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최 변호사, 붉은 카네이션, 계단, 800억. 아, 맞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밀었습니다. 몸은 묶인 듯 했습니다. 신호를 보내도 근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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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간호사들의 목소리. 체위 변경합니다. 링거 교체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제 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 기계적인 움직임.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 익숙한 발소리, 수진이와 최 변호사였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 자리 비워주실래요? 엄마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10분 후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있지만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었네. 즐겨.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 증오, 살아야 한다는 의지. 덕분에 천사 소리 듣잖아. 15년째 효녀 타이틀이야. 800억도 깨끗이 내 이름으로 넘어왔고. 그래도 좀 찝찝해. 치매 약 대신 기억 삭제 약을 썼어야 했어.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해. 됐어. 계단에서 잘 굴렀잖아. 뇌가 망가졌어. 이대로 숨쉬는 시체로 두면 돼. 우린 우리 삶 살면 되고. 그 말, 그 잔인한 말들. 계단에서 잘 굴렀다고. 숨쉬는 시체라고. 우리 삶 살면 된다고. 제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니, 칼이 꽂혔습니다. 그나저나 회사는 잘 돌아가지? 주가도 올랐고. 당연하지. 이제 이 사진도 다 우리 사람들이야. 아무도 의심 안 해. 다들 불쌍한 딸이라고 동정하더라. 완벽한 범죄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모든 서류에 도장 다 찍혀 있고 증인도 있고. 이건 합법적 상속이야. 그치. 엄마가 직접 다 서명했어. 웃음 손 잡고 도장 찍게 했을 뿐이지. 그들은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빼앗고 제 회사를 훔치고 저를 살인 직전까지 몰고 간 그들이 제 병실에서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악마들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딸, 내가 사랑한 딸, 그 아이가 악마였습니다. 내가 악마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악마가 제 딸로 위장한 걸까요? 그래도 가끔 무섭긴 해. 혹시 깨어나면 어떡하지? 걱정 마. 의사가 확인했어. 내 손상이 심각해서 회복 불가능이래. 설령 눈을 뜬다 해도 식물인간이야. 말도 못하고 기억도 없고. 그럼 다행이네. 계속 이렇게만 있어줘. 엄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소리내면 죽습니다. 그러니 계속 죽은 척해야 합니다. 1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살아야 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감겨 있었지만 마음으로 더 깊이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15년짜리 길고 긴 연극. 죽은 척하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 식물인간 연기하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숨쉬는 시체였습니다. 그들은 방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곁에서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비밀을 입으로 흘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스위스 계좌, 횡령, 배임, 탈세, 날짜, 금액, 계좌번호, 공범들의 이름, 하나도 빠짐없이 억 단위의 숨소리까지 저는 외웠습니다. 제 머릿속에 모든 것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망설이는 발걸음, 다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구지? 간호사가 아니야. 수진이도 아니야. 그 사람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윤 집사입니다. 정신 차리셔야죠. 윤 집사. 제가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그 사람.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그 사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따뜻한 음성. 저는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들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피로, 떨리는 손으로 C, T, V, CCTV. 윤 집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나는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예스. 그날부터 그는 나의 눈이 되었습니다. 나의 발이 되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문자 목록을 수집했습니다. 약물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익힐수록 더 깊은 향을 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총 1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모았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꺼낼 차례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15년간 눈을 감고 있던 여자가 이제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복수는 차갑게 식힌 요리라고 했습니다. 15년. 충분히 식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대접할 시간입니다.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숨쉬는 시체였습니다. 그들은 방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심할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제 곁에서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비밀을 입으로 흘렸습니다. 저를 식물인간이라 믿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병실에 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왔습니다. 효녀 연기를 위해서. 엄마, 오늘도 왔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인 손길.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 응, 지금 병실이야. 엄마, 면회 중. 수진이는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제게 들렸습니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50억 송금했어. 좋아. 스위스 계좌로 100억은 달마다 나눠서 보내. 한 번에 너무 크면 추적당해. 페이퍼 컴퍼니, 스위스 계좌, 횡령, 자금 세탁? 저는 모든 단어를 외웠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 이름. 그리고 재단 명분으로 세우고 기부 공시로 덮어. 기자들은 이벤트 좋아하니까 홍보팀한테 보도자료 준비하라고 해. 알았어. 세무조사 대비해서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완벽한 범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저를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윤 집사가 밤늦게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복도가 가장 조용한 시간. 회장님, 저 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윤 집사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드릴, 초소형 카메라, 무선 송신기.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천장 타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병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로 무선 송신기를 연결했습니다. 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 회장님,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기록됩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고맙다는 신호. 그날부터 우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진이와 최 변호사가 제 병실에서 나눈 모든 대화. 회사 이사진 다 우리 사람들로 채웠어. 주식 배당금만 연 50억이야. 장모님 덕분에 우리 인생 펴졌네.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윤 집사는 방문자 명단을 수집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왔는지, 무슨 서류를 들고 왔는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제 의료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약물 투여 내역, 진단서, 치료 기록.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어버이날 투여된 약물 목록입니다. 윤 집사가 서류를 제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탈륨 미량 검출, 비소 화합물 흔적. 하지만 의사는 자연 발생 치매로 기록. 탈륨, 비소,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습니다. 치매로 위장해서. 하지만 제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독살 시도입니다. 증거입니다. 저는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모두 보관하라는 신호. 윤 집사는 당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의사, 조용히 살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며칠 후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자백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윤 집사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 변호사가 협박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썼습니다.
치매라고, 식물인간이라고. 하지만 환자분은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자백, 녹음, 증거,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윤 집사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녹취, 이메일 백업, 계좌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서류, 공범들의 증언, 뇌물 받은 관계자들의 리스트, 모든 것이 외부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회장님,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횡령, 배임, 독살 시도, 살인 미수, 위증교사,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총 15년이 되었습니다. 5,475일, 13만 1,400시간, 788만 4,000분. 저는 매 순간을 세웠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익힐수록 더 깊은 향을 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작은 횡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그들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탐욕은 커졌고 실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너무 안심했습니다. 너무 방심했습니다. 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심판의 날을 정할 때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이제 때가 됐다고. 그들은 곧 파티를 연다고 했습니다. 회사 창립 10주년 파티, 화려한 파티, 언론이 오고 재계 인사들이 오는 파티,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윤 집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힘들게, 하지만 분명하게, 준비하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증거는 준비되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꺼낼 차례입니다. 15년 동안 익힌 복수, 15년 동안 모은 증거, 이제 그들에게 대접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15년간 눈을 감고 있던 여자가 이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0주년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언론, 재계 인사들, 수진이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SJ투자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수진 대표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수진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15년간 병상에 누워 계신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께 바칩니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했습니다. 효녀라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쇼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쇼는 갑자기 음악이 끊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울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소리가 왜 끊겼지? 저기, 화면 좀 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뭐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수진이와 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는 그냥 숨 쉬는 시체야.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하나? 조금만 더. 완전히 뇌사 상태가 되면 자연사로 처리하죠. 파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숨 쉬는 시체라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합성이야. 누가 장난을.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무실,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50억 송금 완료. 스위스 계좌로는 100억. 다음 분기 회계에 묻어버리면 돼. 좋아. 그 돈으로 프랑스 별장 계약해. 화면에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우리 투자금이잖아. 횡령이야. 명백한 횡령. 기자들이 미친 듯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꺼. 저거 당장 꺼. 누가 좀 꺼줘. 전원 내려. 보안팀. 서버실 가서 전원 차단해. 안 됩니다. 서버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락 걸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존속살해 미수의 공범입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변명은 안 되죠. 허위 진단서 작성, 탈륨과 비소 투여 사실 은폐, 의료기록 조작, 모두 제가 했습니다. 파티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살인 미수. 말도 안 돼. 저 여자 미쳤어. 15년간 모은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파티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윤 집사가 저를 밀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조명 한 줄기가 저를 비췄습니다. 김 회장님? 살아계셨어. 혼자 앉아 계시잖아.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터질 듯 커졌습니다. 마!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수진아. 파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내가 15년 전에 내게 줬던 그 붉은 카네이션 기억하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오늘 그 꽃을 돌려주러 왔다. 윤 집사가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수진이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탈륨, 비소, 15년간의 독극물. 완벽한 살인극이었지. 하지만 한 가지 내가 몰랐던 게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나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지. 뒤에서 문들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쾅쾅쾅. 검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들고 이수진, 최민호. 존속살해 미수, 배임, 횡령, 위증교사.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 합법적인. 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 변호사의 손목에. 나한테 이러지 마. 난 천사였어. 착한 딸이었다고. 15년 동안 간병했어. 효녀라고 모두가 인정했잖아. 천사? 독을 먹이는 천사. 재산을 훔치는 효녀. 수진이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이수진 씨, 가시죠. 안 돼. 엄마, 미안해. 안 돼. 그녀는 끌려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명 하나가 저를 비췄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5,475일, 13만 1,400시간, 788만 4,000분. 매 순간을 세웠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파티장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카네이션이 보였습니다. 시들지 않은 꽃, 15년을 견딘 꽃. 이제 그 꽃은 제 것입니다.